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은 오후 2시가 넘어가면서 꽤나 붐볐습니다. 각 나라로 떠나는 사람들과 그들을 배웅 나온 가족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한 여성이 차분한 걸음으로 보안 검색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김서윤 준장은 38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서는 15년간 전투기 조종관을 잡으며 단련된 군인의 기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여성 준장이라는 타이틀은 그녀에게 자부심이자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서윤은 자신의 가방 속에 숨겨둔 특수 장비들을 생각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화장품과 전자기기들이었지만 각각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첩보 장비들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 특별히 제작한 것들로 공항 보안 검색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탑승권을 확인하는 직원에게 여권을 건네며 서윤은 잠깐 뒤를 돌아보았어요. 배웅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인 민주는 오늘 아침에도 이 출장을 반대했거든요. 외교관인 그는 아내의 위험한 임무를 늘 걱정해왔고 최근 들어서는 그 걱정이 부부 사이에 깊은 골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또 위험한 일 하러 가는 거 아니야? 아침 식탁에서 민준이 던진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냥 회의 참석이라니까. 서윤의 대답은 진실이 아니었고 민준도 그걸 알고 있었죠. 10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는 거짓말을 숨길 수 없었거든요. 면세점을 지나가면서 서윤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하나 있었죠. 무사히 다녀와. 우리 이야기는 네가 돌아오면 하자. 짧지만 무거운 의미가 담긴 메시지였어요. 두 사람 모두 최근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거든요. 서윤의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민준의 평범한 가정에 대한 열망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며 서윤은 이번 임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태국에서 열리는 동남아 안보회의 참석이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무기 밀매 루트를 추적하는 극비 임무였어요. 국정원과 공군 정보사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작전이었고 서윤은 그 핵심 요원으로 선택받았죠. 북한이 동남아시아를 통해 불법 무기를 유통시키고 있다는 정보는 이미 몇 달 전부터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태국을 거점으로 하는 국제적인 밀매 조직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고 이들이 북한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어요. 서윤의 임무는 이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콕행 항공편에 탑승하면서 서윤은 주변을 자연스럽게 살폈습니다. 승무원들의 밝은 인사를 받으며 이코노미 클래스로 향했어요. 군인 신분으로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지만 사실 서윤은 이런 상황을 더 선호했습니다. 일반 승객들 사이에 섞여 있는 것이 임무 수행에 더 유리했거든요. 자리에 앉으며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을 힐끗 보았습니다. 남자는 태국 사람으로 보이는 40대 중반의 신사였어요.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고 있었고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죠. 서윤은 직감적으로 이 남자가 평범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15년간 조종사 생활을 하면서 기른 직감이었어요. 남자의 손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특이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검지와 중지 사이에 있는 굳은 살의 위치, 엄지손가락 관절 부분의 미세한 상처들. 이런 것들은 총기를 자주 다루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었어요. 서윤 자신도 전투기 조종사 시절 권총 훈련을 받으면서 비슷한 흔적들이 생겼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항공기가 이륙 준비를 시작하자 승무원들이 안전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이미 수백 번 본 시연이었지만 습관처럼 주의 깊게 지켜보았어요. 군인으로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항상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했거든요. 특히 이번처럼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륙 직전 옆자리 남성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습니다. 첫 번째 태국 방문이세요? 유창한 영어였지만 약간의 동남아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차이 씨는요? 남자는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탑승할 때 승무원이 부르는 걸 들었어요. 차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자신을 부동산 투자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방콕과 푸켓에서 리조트 개발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서윤의 훈련받은 눈에는 그의 몸짓과 말투에서 다른 무언가가 감지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치고는 너무나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서윤 역시 자신을 무역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전자제품을 동남아에 수출하는 일을 해요.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공군에서도 군수품 조달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차이의 눈빛을 보니 그 역시 서윤의 정체를 완전히 믿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서유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공항 시설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서윤 준장이 아니라 평범한 무역회사 직원 김서윤이 되어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언제든 군인으로서의 본능을 발휘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항공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자 기내는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어요. 이 평온함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이죠. 항공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하고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었어요. 서윤은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바라보며 이번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북한의 무기 밀매 네트워크는 동남아를 거점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고 이를 차단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직결되는 문제였거든요. 차이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한국 분들은 정말 부지런하시더라고요. 제가 방콕에서 만난 한국 사업가들을 보면 항상 감탄해요. 차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태국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사업 감각이 뛰어나시죠? 서윤이 대답하자 차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무역 일을 하시면서 위험한 적은 없으셨나요? 동남아 지역이 요즘 좀 불안하다고 들었거든요. 차이의 질문에 서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질문이었거든요. 위험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서윤이 반문하자 차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치안 문제 말이에요. 요즘 국경 지역에서 밀수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류가 다소 불안정하니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서윤이 느끼기에 비행기의 흔들림은 그리 심하지 않았어요. 15년간 조종사 생활을 했던 그녀로서는 이 정도는 평범한 수준이었거든요. 승무원이 음료 서비스를 위해 카트를 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커피를 주문했고 차이는 태국 전통차를 주문했어요. 고향 맛이 그리우시나 봐요. 서윤이 말하자 차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을 떠나 있는 시간이 길어서요. 요즘은 집보다 호텔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가족은 어떻게 해요? 부인이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서윤의 질문에 차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예전에는 있었죠. 하지만 제 일 때문에 이해해주기 어려웠나 봐요. 그의 목소리에 아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차이의 말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자신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제 일을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민중과의 갈등은 실제로 서윤에게 큰 고민거리였어요. 부동산 투자가 위험한가요? 차이가 의외라는 듯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솔직하게 말해버렸거든요. 아, 해외 출장이 잦아서요. 남편이 걱정을 많이 해요. 재빨리 수습했지만 차이의 눈빛이 변한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때 기내 뒤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일본어로 큰 소리로 떠드는 남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보았어요. 일본 자위대 복장을 한 3명의 남자들이 승무원에게 뭔가 항의하고 있었죠. 뭔 일인 것 같아요? 차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일본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공군 정보사에서 받은 어학 훈련 덕분이었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위협적인 내용이 섞여 있었어요.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서윤이 차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차이도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복을 입고 있는데 민간 항공편에 탄 게 이상하긴 해요. 보통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차이의 말에 서윤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일반인이 군복 착용에 대한 규정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저 일본인들이 더 문제였어요. 일본인 중 한 명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한국어로 하는 말이었어요. 기내에 있던 한국인 승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승무원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일본인들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일어서더니 한국인 승객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조선 여자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야. 서윤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섣불리 행동했다가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차이가 서윤에게 속삭였어요. 저 사람들 진짜 자위대원이 아닌 것 같아요. 계급장도 이상하고 복장도 완전하지 않아요. 차이의 관찰력에 서윤은 놀랐습니다. 군대 경험이 없으면 알아차리기 어려운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럼 저 사람들이 왜 군복을 입고 서윤이 중얼거리자 차이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좋지 않은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이런 위장 수법을 쓰는 조직들이 있거든요. 이때 일본인 중 한 명이 기내를 둘러보더니 서윤 쪽으로 시선을 보냈어요. 순간 서윤은 직감했습니다. 이들이 무작정 소란을 피우는 게 아니라 특정한 목표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목표가 자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요. 차이 씨, 서윤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혹시 화장실 가는 길 아세요? 차이는 서윤의 의도를 눈치챘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가려던 참이었어요.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일본인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웃으며 더욱 크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서윤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서윤은 확신했습니다. 이 항공편에서 뭔가 일어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아직은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평온한 비행이 곧 끝날 거라는 것이었죠. 일본인들의 소란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기내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엄마는 무서워하며 아이를 더 꽉 안았고 노인 승객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리고 있었죠. 서유는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차이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서유는 일본인들을 다시 한번 관찰했습니다. 3명 모두 체격이 건장했고 특히 리더로 보이는 남자는 목과 팔에 문신이 있었어요. 야쿠자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죠. 화장실 앞에서 차이가 서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문제가 있어 보여요. 특히 가장 큰 놈은 후지와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일본 야쿠자 이름이에요. 차이의 정보력에 서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일반 사업가가 야쿠자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차이 씨는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태국에서 사업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과 마주칠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할 상대들이죠. 이때 후지와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조선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 웃기지도 않아. 그의 말에 서윤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떻게 자신이 군인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분명히 정체를 숨기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서윤은 재빨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들이 무작정 소란을 피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을 노리고 있었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어떻게 자신의 정체를 알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후지와라의 부하 중 한 명이 승무원에게 거칠게 말했어요. 저기 앉아있는 조선 여자, 우리가 직접 가서 인사해도 되겠어? 승무원은 당황하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후지와라가 벌떡 일어서더니 서윤이 있던 자리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위험해 보여요. 차이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그냥 취객이 아니에요. 뭔가 계획이 있어 보여요. 서윤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좁은 기내에서 갈 곳도 없었거든요. 후지와라가 서윤의 자리 앞에 도착했어요. 야, 조선 여자. 네가 그 유명한 김서윤이지?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처음부터 자신을 표적으로 삼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무역회사 직원이에요. 서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후지와라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무역회사 직원이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고 공군 준장이라고? 우리를 바보로 아나?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공군 준장이라는 말에 놀란 표정들이었어요. 서윤은 상황이 통제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정체를 숨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방치할 수도 없었어요. 차이가 중재하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여기는 항공기 아니에요.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시면 안 되죠. 하지만 후지와라는 차이를 밀쳐버렸어요. 꺼져, 태국놈. 이건 우리와 조선년 사이의 문제야. 후지와라의 부하들도 일어서서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들이 급하게 달려왔지만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말릴 수는 없었어요. 기장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후지와라의 부하 중 한 명이 가로막았습니다. 김서윤 준장님, 후지와라가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싶지? 네가 우리 사업에 회방을 놓으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어. 서윤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들이 북한 무기 밀매와 연관된 자들이라는 걸 말이에요. 무슨 사업 말씀이세요? 저는 정말 회의 참석차 가는 거예요. 서윤이 계속 발뺌했지만 후지와라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회의라고? 우리를 잡으러 가는 회의 말이지. 후지와라가 갑자기 서윤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야,
조선년아,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알아? 내 같은 년이 우리 일을 망치게 둘 수 없어. 서윤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 떼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공군 준장으로서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났어요. 하지만 후지와라는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조선 여자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주변 승객들이 무서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노인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 이상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차이가 다시 한번 말렸습니다. 정말 그만하세요.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하지만 후지와라의 부하 중 한 명이 차이에게 주먹을 휘둘렀어요. 차이는 재빨리 피했지만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너희들까지 나서지 마? 이건 우리와 2년 사이의 문제라고? 후지와라가 소리치며 서윤의 어깨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서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손을 떼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후지와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면 어쩔 건데?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 그 순간 후지와라의 부하 중 한 명이 서윤에게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서윤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공군 특수부대에서 배운 크라브마가 기술이 번개처럼 발동되었어요. 서윤은 후지와라의 손목을 비틀며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었습니다.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옆구리를 가격했어요. 악! 후지와라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기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승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후지와라의 부하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들은 한국 여자가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조심하세요. 그리고 다른 승객들에게 사과하세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후지와라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일어서고 있었거든요. 후지와라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조선년이 감히. 그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야쿠자 조직의 간부가 여자에게, 그것도 조선 여자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주변 승객들은 긴장한 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서윤이 보여준 격투 실력에 놀라면서도 이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안고 있던 엄마는 아이의 눈을 가리며 뒤쪽 좌석으로 피하려고 했고, 승무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서윤은 냉정을 유지하며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후지와라의 부하 2명이 양쪽에서 자신을 포위하려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좁은 기내 복도에서는 움직임에 제약이 많았지만 동시에 상대방도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서윤은 이런 환경에서의 전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차이가 서윤 옆으로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이 사람들 정말 위험해 보여요. 보통 야쿠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보였어요. 후지와라가 부하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2년을 제대로 교육시켜줘야겠어. 조선년이 우리를 얕보면 안 되지. 그의 말에 부하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내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잠시 후 태국 당국에 긴급 착륙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모든 승객께서는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방송에 후지와라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아, 젠장. 계획이 틀어지고 있어. 그가 중얼거리는 것을 서윤이 들었습니다. 역시 이들에게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이 긴급 착륙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후지와라 씨, 우리가 왜 싸워야 하나요? 여기는 항공기 아니에요.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협상을 시도해봤지만 후지와라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닥쳐, 조선년. 네가 우리 계획을 망쳤으니까 책임져야지. 후지와라가 소리치자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재빨리 서윤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복도를 이용해 서윤은 측면으로 몸을 돌리며 상대의 공격을 피했어요. 동시에 팔꿈치로 상대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부하가 신음하며 벽에 부딪혔지만 다시 일어나려고 했어요. 이때 차이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그는 놀랍도록 빠른 동작으로 후지와라의 다른 부하를 제압했어요. 목 뒤의 혈점을 정확히 눌러 순식간에 기절시켰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랐어요. 일반 사업가가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었거든요.
차이 씨? 서윤이 의문스럽게 바라보자 차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실을 털어놓고 싶어하는 무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지와라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런, 젠장, 계획대로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서유는 후지와라의 말에 불안감을 느꼈어요. 무슨 목적 말이에요? 후지와라가 음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정체가 들통난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네가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게 다 알려졌으니까. 순간 서유는 깨달았어요. 이들의 진짜 목적은 자신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이미 기내의 모든 승객들이 자신이 공군 준장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비밀 임무도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차이가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우리 화장실로 가서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너무 위험해요. 서윤은 망설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차이를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격투 실력을 보니 분명히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화장실 쪽으로 향하자 후지와라가 뒤따라왔습니다. 도망가지 마. 조선년.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승무원들이 그를 말리며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긴급 착륙 준비 때문에 모든 승객이 자리에 앉아야 했거든요. 화장실 앞에서 차이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김서윤 준장님, 이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실이라니요? 차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는 태국 정보부 소속 요원입니다. 실명은 솜차이 빈타위이고 코드네임이 차이예요. 그의 고백에 서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국 정보부라고요? 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은 목적으로 이 항공편에 탔어요. 북한 무기 밀매 조직을 추적하고 있거든요. 서윤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럼 저 야쿠자들도? 차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후지와라 일당은 북한과 일본을 연결하는 무기 밀매의 핵심 고리예요. 단순한 야쿠자가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죠. 그럼 저들이 제 정체를 안 것도. 서윤이 중얼거리자 차이가 설명했어요. 누군가 정보를 흘린 거예요. 한국 쪽에 내부 스파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말에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임무가 새어나갔다는 뜻이었거든요. 민준의 문자 메시지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무사히 다녀와. 우리 이야기는 네가 돌아오면 하자. 그때는 단순한 걱정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정보 유출이 있었던 거예요. 서윤은 휴대폰을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서윤이 물었습니다. 차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일단 방콕에 착륙하면 저희 당국과 협력해서 후지와라 일당을 처리해야 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들 배후에 더 큰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기내 방송이 다시 울렸어요. 승객 여러분, 곧 방콕 공항에 긴급 착륙할 예정입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좌석을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과 차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항공기가 방콕 공항으로 하강하기 시작했지만 기내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후지와라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서윤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윤과 차이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서로 눈빛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차이가 태국 정보부 요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서윤은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후지와라의 부하 중 한 명이 화장실로 향하더니 잠시 후 돌아와서 뭔가를 속삭였어요. 후지와라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좋아, 마지막 기회다.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서윤의 귀에 들렸어요. 승무원이 안전점검을 위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서윤은 승무원에게 후지와라 일당에 대해 경고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정체가 이미 들통난 상황에서 더 큰 소동을 일으킬 수는 없었어요. 이때 후지와라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좀 가겠습니다. 승무원이 착륙 준비 중이라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지만 후지와라는 급하다며 강행했어요. 서윤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후지와라가 단순히 화장실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차이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눈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서유는 조심스럽게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섰습니다. 저도 화장실 좀. 승무원이 말리려고 했지만 서유는 이미 복도로 나가고 있었어요. 후지와라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윤이 오기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드디어 왔군. 조선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승부를 보자고. 여기서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서윤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후지와라는 음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가 우리 조직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서? 그럼 먼저 나를 이겨봐. 좁은 기내 복도에서 두 사람이 대치하고 있었어요. 다른 승객들은 착륙 준비로 정신없는 상황이라 이쪽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후지와라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는 순간 서윤이 먼저 움직였어요. 공군 특수부대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이 발동되었습니다. 서윤은 후지와라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그가 무기를 꺼내는 것을 막았어요.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후지와라가 신음하며 뒤로 밀려났지만 금세 균형을 회복했어요. 역시 군인 출신답군. 후지와라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 좁은 공간에서는 내가 유리해. 그는 야쿠자 조직에서 배운 더러운 격투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이용해서 서윤을 압박하려고 했어요. 서윤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항공기 구조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천장에 손잡이를 잡고 몸을 띄어서 후지와라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발로 그의 어깨를 차서 균형을 무너뜨렸어요. 후지와라가 화를 내며 더욱 거칠게 공격해 왔습니다. 조선년이 감히 그가 서윤의 목을 조르려고 손을 뻗는 순간 서윤은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아서 관절기를 걸었어요. 후지와라가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후지와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더욱 위험한 수를 사용했습니다.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서윤을 벽에 밀어붙이며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해주겠어. 서윤의 호흡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후지와라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녀는 후지와라의 발등을 세게 밟으며 동시에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가격했어요. 후지와라의 소나기가 느슨해지는 순간 서윤은 항공기 구조를 이용한 독특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화장실 문고리를 잡고 몸을 돌려서 후지와라를 넘어뜨렸어요. 동시에 그의 팔을 비틀어서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항복해요.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후지와라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젠장, 조선년이. 그가 중얼거리고 있을 때 차이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차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후지와라를 내려다보았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보세요. 누가 제 정보를 알려줬나요? 후지와라가 바닥에 누운 채로 웃었어요. 알고 싶어? 너네 내부에 우리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예요? 서윤이 추궁했지만 후지와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차이가 발견했어요. 이거 확인해 봐야겠어요. 차이가 휴대폰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러 개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는 서윤의 항공편 정보와 좌석 번호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북한 무기 거래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들도 들어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걸 공개해야 하나? 서윤이 차이에게 물었습니다. 차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건 국제적인 문제예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해요. 서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공개하면 큰 파장이 있을 것이고 은밀히 처리하면 더 큰 음모를 파헤칠 수 있을 것이었어요. 이때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착륙할 예정입니다. 모든 승객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과 차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진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후지와라가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서윤이 그를 다시 제압했어요. 꼼짝 마세요. 착륙할 때까지 조용히 있어요. 후지와라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항공기가 활주로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서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착륙과 함께 더 큰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항공기가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기내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지만 서윤과 차이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후지와라는 여전히 제압당한 채로 있었지만 그의 부하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알 수 없었거든요. 승무원들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태국 당국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태국 공항 보안 요원들과 경찰들이 기내로 들어왔어요. 차이가 태국어로 경찰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태국어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차이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경찰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김서윤 준장님, 차이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저희 상관이 직접 나와 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기내 난동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서윤은 놀랐습니다. 태국 당국이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후지와라와 그의 부하들이 수갑을 찬 채로 끌려 나갔습니다. 후지와라는 가면서도 서윤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조선년. 우리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어. 그의 말에 서윤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차례로 기내에서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윤을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여성 군인이 야쿠자를 제압했다는 소문이 이미 퍼지고 있었거든요. 일부 승객들은 서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기도 했어요. 서윤과 차이는 마지막에 기내에서 나왔습니다. 공항 내부의 특별 구역으로 안내되었어요. 그곳에는 태국 정보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이가 그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태국 정보부 소속이 맞는 것 같았어요. 솜차이 요원, 수고했어. 태국 정보부 국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차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향해 영어로 말했어요. 김서윤 준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태국 정보부 국장 프라윗입니다. 프라윗 국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는 몇 달 전부터 후지와라 일당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북한과 일본을 연결하는 무기 밀매의 핵심골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서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만이 이 문제를 파악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차이 요원이 같은 항공편에 탄 것도? 서윤이 물었습니다. 프라윗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저희는 준장님의 임무를 알고 있었고 협력하기 위해 솜차이 요원을 파견한 것입니다. 서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한국 측에서 정보를 공유한 건가요? 프라윗 국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정보를 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경로로 알게 되었거든요. 차이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후지와라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정보들을 분석해봤어요. 한국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된 게 확실해 보여요. 그것도 상당히 높은 레벨에서 말이에요.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정보를 흘렸는지 단서가 있나요? 서윤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프라윗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후지와라가 받은 메시지들을 추적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보 제공자가 한국 정부 내부의 고위 관계자인 것 같아요. 서윤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부 내부에 북한과 연결된 스파이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차이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어요. 메시지의 발신 패턴을 분석해보니 외교부 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외교부라는 말에 서윤의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민준이 외교부 소속이었거든요. 설마 남편이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겠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외교부 중에서도 어느 부서인지 알 수 있나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동남아 담당 부서에서 나온 것 같아요. 프라윗 국장의 말에 서윤은 안도했습니다. 민주는 유럽 담당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정부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프라윗 국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후지와라 일당은 단순한 야쿠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거대한 무기 밀매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동남아시아는 그들의 중요한 거점이고요. 그럼 이번 체포로 네트워크가 무너질까요? 서윤이 희망적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후지와라는 말단에 가까워요. 진짜 큰 손들은 따로 있어요. 프라윗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더 큰 음모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후지와라 일당이 준장님의 정체를 폭로한 것도 계획의 일부였을 수 있거든요. 서윤은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뜻인가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차이가 설명했어요. 준장님의 정체가 알려지면서 한국의 북한 무기 밀매 추적 작전이 공개된 거예요. 이제 그들은 경계를 더 철저히 할 거고 증거인멸도 서두를 거예요. 서윤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후지와라 일당과의 싸움 자체가 상대방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프라윗 국장이 제안했습니다. 저희와 협력하는 게 어떨까요? 한국과 태국이 힘을 합쳐서 이 네트워크를 완전히 해체하는 거예요.
서윤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미 임무가 들통난 상황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어요. 하지만 태국과 협력한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해요. 이미 연락을 취했습니다. 프라윗 국장이 말했어요. 한국 국정원과 외교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내부 스파이 문제는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차이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준장님, 저희가 함께 일한다면 분명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서윤은 차이의 말에 공감했어요. 실제로 기내에서도 차이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거든요. 좋아요. 함께 일해봐요. 서윤이 결정을 내리자 프라윗 국장과 차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태 합동 작전이 시작되는 거군요. 프라윗 국장이 말했어요. 차이가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소개를 하겠어요. 태국정보부 솜차이 빈타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서윤도 차이의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어요. 대한민국 공군 김서윤입니다.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거대한 국제 범죄 조직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방콕 공항의 특별조사실에서 국제 공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후지와라 일당의 휴대폰과 소지품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어요. 태국 정보부의 디지털 포렌식 팀이 밤새 작업한 결과 북한 무기 밀매 네트워크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서울에 있는 민준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시차를 고려해도 이상한 시간대였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도 오지 않았어요. 평소 민준은 바쁘더라도 서윤의 연락에는 항상 답장을 했는데 말이죠. 프라윗 국장이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손에 들고 있는 서류들을 보니 뭔가 중대한 발견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차이도 긴장한 표정으로 국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프라윗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후지와라의 휴대폰에서 복구한 메시지들을 분석한 결과 정보 유출의 규모가 상상보다 훨씬 컸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서윤의 임무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북 정보 수집 작전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보 유출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소 6개월 전부터 한국의 대북 관련 기밀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스파이 활동이었습니다. 차이가 분석 결과를 설명했어요. 메시지의 언어 패턴과 사용된 용어들을 보면 외교부 내부의 고위직 인사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외교 정책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이어야 이런 상세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서윤의 머릿속에 민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비록 유럽 담당이었지만 외교부 내에서는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스파이라는 생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1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믿지 못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태국 정보부의 통신 분석가가 새로운 발견을 보고했습니다. 정보 유출에 사용된 통신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서울의 특정 지역에서 발신된 신호들을 포착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지역은 한국 정보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프라윗 국장이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의심되는 인물이 있는지 말이에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료들 중에 누군가 배신자라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이때 한국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국정원 관계자가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브리핑했어요. 서윤의 기내 대응이 국제 뉴스로 보도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공군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려스러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서윤의 정체가 공개되면서 북한 측에서도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정보가 포착되었어요. 무기 밀매 네트워크가 증거인멸에 나서고 있고 새로운 루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가 추가로 설명했어요. 국내에서도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보 유출 경로를 찾기 위해 관련 부서 직원들의 통신 기록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차이가 서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내부 조사에 협력하는 것보다는 태국에 머물면서 국제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정체가 들통난 상황에서 은밀한 작전은 어려웠지만 공개적인 국제 공조를 통해서는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서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민준과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고 내부 스파이 수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태국에 머물면서 국제 수사를 이어간다면 무기 밀매 네트워크를 완전히 해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프라윗 국장이 결정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기 밀매 조직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분명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였는데 내용이 이상했어요. 평소 민준의 문체와 달랐고 사용하는 표현들도 어색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보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서윤은 즉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민준의 동료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민준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했어요. 차이가 서윤의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태국 정보부의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민준을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었어요. 서윤은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몇 시간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민준이 며칠 전부터 실종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를 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그의 행방을 몰랐어요. 서윤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민준이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혹시 자신의 임무 때문에 민준이 표적이 된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무기 밀매 조직들이 서윤을 압박하기 위해 민준을 이용할 수도 있었거든요. 프라윗 국장이 서윤을 진정시켰어요. 태국 정보부와 한국 당국이 협력해서 민준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기 밀매 네트워크를 막는 일이라고 강조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군인으로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민준의 안전도 중요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기 밀매를 막아야 했어요. 차이가 서윤의 결심을 지지했습니다. 함께 끝까지 싸우자고 격려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큰 적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한 달 후 인천국제공항의 도착 게이트에서 서윤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시간의 고생이 새겨져 있었지만 동시에 성취감과 만족감도 함께 드러나고 있었어요. 태국에서의 국제 공조수사는 예상을 뛰어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북한 무기 밀매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체포되었어요. 후지와라 일당에서 시작된 수사는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결국 중국과 러시아까지 연결된 거대한 범죄 조직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10여 개국이 참여한 대규모 합동작전이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 내부의 스파이 정체가 밝혀진 것이었어요. 외교부 동남아 담당 과장으로 재직하던 인물이 10년 넘게 북한에 정보를 제공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서윤의 임무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북 정책 전반에 관한 기밀들을 지속적으로 빼돌리고 있었어요. 출국장을 나서면서 서윤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멀리서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민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었어요. 민준의 실종 사건은 며칠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무기 밀매 조직에 납치된 것이 아니라 내부 스파이 수사 과정에서 보호 목적으로 안전한 곳에 격리되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서윤에게도 알릴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는 순간 지난달의 모든 오해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용기와 헌신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서윤의 일을 위험하다고만 생각했던 자신을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서윤도 민준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가족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사명감도 존중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일과 가치관을 인정하고 지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면서 민준이 서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서윤의 이번 활약이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여러 나라에서 협력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엔 평화유지군에서 한국군의 참여를 확대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서윤은 차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고향의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시야가 훨씬 넓어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 서윤에게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군 본부에서 서윤의 진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번 임무의 성공적인 완수와 국제적인 공조 성과를 인정받아 소장 진급이 유력하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놀라면서도 기뻤어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소식이 따로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새로운 부서 창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국제안보협력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였고 서윤이 그 부서의 초대 책임자로 내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윤은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을 보냈어요. 민준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준도 유럽 담당에서 아시아 담당으로 부서 이동을 신청했다고 했어요. 서윤의 일을 더 잘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공군본부에 출근했어요. 동료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보낸 감사 서신들이 쌓여 있었어요. 서윤의 활약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높이 평가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차이로부터 화상 전화가 왔어요. 태국에서의 후속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기 밀매 네트워크가 완전히 해체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주요 루트들은 모두 차단되었다고 했어요. 차이는 서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태국 정부에서 한태 안보 협력 확대를 위한 상설 기구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어요. 서윤이 한국 측 대표로 참여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서윤에게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연락이 와서 새로운 임무 브리핑을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우주 관련 국제협력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각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 되었어요. 특히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우주 이용을 위한 국제 공조가 중요했습니다. 서윤의 국제적 경험과 네트워크가 이 분야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 것이었어요. 민준이 서윤의 새로운 임무를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늘을 넘어 우주까지 영역을 확장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서윤의 꿈이 점점 더 높은 곳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어요. 무엇보다 민준과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진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윤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새로운 도전을 생각했습니다. 우주라는 더 넓은 무대에서 펼쳐질 일들이 기대되었어요. 하늘 위에 정의를 실현했듯이 이제는 우주에서도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서윤의 꿈은 이제 더 높은 하늘, 더 넓은 우주를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여정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